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도목나입니다. 어제 미국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연속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의 일반적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미국 경제 분석국이 보고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미국 GDP는 2분기에 0.9% 하락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 추정치인 0.3% 상승보다 안 좋은 결과이며 1분기 1.6% 하락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하게 될 것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GDP가 나오는 경우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경기 침체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포함하는 GDP는 경제의 가장 광범위한 척도이기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GDP 발표와 동시에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의 연설도 있었죠. 옐런은 어제 발표에서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경기 침체가 아닌 전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는 상당한 해고, 기업 폐쇄, 가계재정 압박, 민간 부분 활동 둔화를 포함한 경제 전반의 악화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점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계재정은 건전하고 소비자는 여전히 지출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옐런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지만 급등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지목했을 뿐 통화 및 재정 보양책이 물가 압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준과 미국 정부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즉각적인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몸을 사리며 최대한 방어적인 발표를 한다는 부분을 감안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연준은 늘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비자 및 기업 신뢰 수준은 급락했으며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미국인이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인플레이션 괜찮다 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을 인정하고 긴축 강행과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괜찮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은 연준이 75bp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전체 시총도 빠르게 1조 달러 선을 돌파하고는 1.1조 달러를 향해 근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 크립토 시총도 일봉 차트상에서 뚜렷한 양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퀀텀 이코노믹스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티 그린스펀은 크립토 시장이 이런 상승을 보이는 것은 투자자들이 더 나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00bp 금리 인상 또는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이번 발표는 투심을 위축시킬 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스위프트X의 분석가인 하브은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횡보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물량이 축적되고 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지금 가격에 사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시장이 새로운 저점을 찍을 때 후회하고 울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니까요. 저는 이 가격에 사지 않습니다라고요. 작년 11월 이후로 최대 74%까지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은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로 일정 기간 회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12월 초 급락 이후로 24%를 회복했고 1월 말 급락 이후로는 46%를 회복했으며 5월 중순 급락 이후로는 30%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월 중순 급락 이후로 36%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지금의 상승이 페이크아웃으로 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일봉 차트 상에서 50 지수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50 EMA의 지지를 다지고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다면 200 EMA가 있는 위치까지 치닫는 것이 가능하며 그런 식의 랠리가 펼쳐질 경우 31K에서 32K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최근의 돌파가 좌절된 가격까지 다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지표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이 붙어있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은 부분이며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 위쪽으로는 한동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상승이 가능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요, 11월 이후로 투자자들의 반등하는 과정에서는 관망하다가 주요 저항선을 만나면 거래량이 터지며 물량을 던지는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의 하락이 발생할 여지가 해소된 상황이 아니기에 거래량을 동반한 방향성 위주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 오늘 옵션 만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잊지 않으셨죠? 현재 비트코인 옵션 거래의 콜투풋 비율은 1.18 정도인데요. 오늘 옵션 만기가 어떤 가격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곰 세력과 황소 세력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9K에서 20K 사이로 마무리되면 가치를 갖는 옵션 거래는 400개 콜 옵션과 19,300개의 풋 옵션이 되며 결과적으로 3억 6천만 달러의 가치로 곰 세력에게 유리해집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0K에서 22K 사이에서 마무리되면 3,900개의 콜 옵션과 8,600개의 풋 옵션이 남게 되며 곰 세력은 2억 3천만 달러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22K에서 24K 사이에 마무리되면 1,300개의 콜옵션과 8,600개의 풋옵션이 유의미해지며 최종 결과는 황소와 곰 사이의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K가 이번 옵션 만기의 맥스페인 가격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비트코인이 24K에서 25K 사이에서 마무리되면 14,400개의 콜옵션과 7,100개의 풋옵션이 남게 되며 황소 세력은 1억 7,5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됩니다. 상승을 원하는 세력과 하락을 원하는 세력 모두 자신들의 옵션 거래에서 손실을 피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현물 시장의 가격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세력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조만간 결과가 나오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어느 한쪽에 무리하게 베팅해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카카오톡 멤버십 개편이 있습니다. 기존 톡방을 유지할지 없앨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멤버십 톡방을 통합 중에 있으니 좋아요 등급 이상의 멤버십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하시면 입장 방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방에선 특정 픽이 나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패밀리들끼리 같이 정보를 교류하고 크립토 씬에 관한 대화들이 이루어지며 각자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를 이야기하는 건전한 커뮤니티 카톡방입니다. 특정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저희 커뮤니티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 돈복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물고기를 직접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